자, 2020년 7월 2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아기업, 그리고 JNK 히터, 그리고 NEW, 뉴죠. 이렇게 3개 종목 이 차트 분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기업부터 볼게요. 와, 이건 뭐 하는 기업인가 모르겠네요. 많이 올랐네. 종이 목재? 전기차에도 흐름이 좋네요. 자, 뭐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고요. 일단 차트 기준으로 보면, 자, 기존에 엄청 큰 상승을 했었죠. 1차적인 큰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상승을 크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눌렸거든요. 이 고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을 좀 보여주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고점은 낮아지고 이 주가 자체가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추세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값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이렇게 봐서 요 자리를 지켰을 때는 한 차례 상승,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이제 요 자리대가 뭐가 돼? 저항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저항을 이번에 뚫고 상승을 해준 그림이에요. 그죠? 해준 그림이에요. 그러면 요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면요. 자, 고민을 한번 해보면 예전부터 얘는 기업이 그래도 튼튼했나 보네요. 상승 자체가 꾸준하게 나왔던 부분인 거고. 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만 한번 지켜보면, 자, 보세요. 자, 기존에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을 한번 해주고, 그 상승의 첫 번째 고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오면서 행보를 해주니까 큰 상승을 한번 했어요. 그죠? 큰 상승하고 하락 A파, B파, C파 나오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그리고 다시 죽어서 이 자리대까지 다시 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큰 차례 상승을 했어요. 그죠? 큰 차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트의 첫 번째 파동은, 이건 파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자리예요. 왜? 상승했던 자리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에. 즉 이 자리는 하나의 뭐라고 드릴까요? 주가를 띄워놓고 어느 정도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시험용이라고 볼 수 있죠. 시험용. 말 그대로 이 우리가 얘기하는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력. 주가를 올리는 메이저 세력들. 그러면 그 세력에도 이 단타 세력이 있고, 그다음 중장기 세력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작전 세력이죠. 이거는 꾸준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회사, 이 종목을 만지고 있는 주포,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세력들이 있는데, 이 처음에는 이런 거를 이 금액이 크지 않은 단기적인 세력이 한번 해먹고 그 물량을 토스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큰 시세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하나의 모습처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왜? 여기에 대한 상승은 죽었으니까 바닥까지.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파동으로 보지 않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파동이 나왔을 때 큰 파동이 한 번, 두 번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 1파, 2파, 3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4파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지금 마지막 파동을 만들고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대부분 3파까지 나오고 끝나는 종목도 있고 5파가 나오는 종목이 있는데, 이 5파가 나올 때 마지막 4파는 상승을 해놓고 이 시간을 텀을 되게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눌러놓고 그 눌렀던 자리에서 지켜주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승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의 파동, 그 다음에 1파, 2파, 3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파에 대한 하락과 어느 정도 횡보 조정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파동을 올리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이 파동이 이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냥 이게 하나의 1파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나고 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차트는 후행성이네 어쩌네 저쩌네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그냥 3파만 나오고 주가가 꼬라 박아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자 3파가 1파의 1.5배 이상이니까 얘는 지금 1파에 비해서 이 3파가 굉장히 길었죠. 거진 2배예요. 그죠? 그럼 마지막 5파는 요 파동보다 적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올라오면서 고점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이 3파도 길게 나왔죠. 3파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온 거예요. 3파도. 그죠? 눈으로 확연히 보여지잖아요. 자, 1파는 확실히 그냥 1파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게끔 나온 거고, 그리고 2파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3파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봉이 2개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릴 때 고점이 3개 나오는 거를 항상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꺾인다고. 그런 자리인 거예요. 얘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상승을 끌어 올라가고 있는데, 요렇게 보시더라도 지금의 자리는, 자 보세요. 지금의 자리는 하나의 파동 나오고 2파 조정을 짧게 잡고 그 다음에 이 1파에 비한 지금 3파가 나온 자리예요. 3파가 나온 자리예요. 근데 이 3파가 여기서 끝이냐, 말 그대로 이 3파에 1파가 나오고 2파 나오고 3파 나오고 4파 나오고 5파가 다 나온 다음에 지금 하락의 A파, B파냐, B파 그리고 C파가 나올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가 3파가 끝나고 4파가 끝나고 5파가 나올 자리냐, 얘 관점이에요. 얘는 왜?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찌됐든 파동은 하나, 2개다라는 관점이지. 그러면 즉 한 번은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파동이 3번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3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3번이 나온다라는 기준을 잡는다면 당연히 이 윗자리는 못해도 지켜줘야 된다는 기준인 거예요. 하락을 하더라도 이 윗자리는 지켜줘야 못해도 마지막 파동이 전고점 혹은 넘기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파동이 한 번, 2번이 나왔으니까 한 번이 더 남았다. 한 번이 더 남았는데 지금의 자리는 이 4파의 A파, 이제 B파의 시작의 자리냐, 아니면 4파가 끝나고 마지막 한 방 남은 5파의 자리냐, 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부분은 만약에 나는 중장기를 끌고 가는 부분이다 그러면 꼭 지켜줘야 될 자리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홀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리가 조금 더 눌러볼까요? 그런 자리가 한 35,000원 정도 되겠네요. 35,000원, 30,000원 정도. 35,000원, 30,000원 주봉으로 좀 봅시다.
그 정도만 지켜주면 되겠네요. 지금 게 그런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가 변곡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3파는 확실히 끝난 게 맞아요. 3파는 끝. 왜? 1파 대비 3파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뭐예요? 1파가 100% 갔으면 3파는 150% 간다 그러죠. 1.5배. 그죠? 뭐 2.5배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더 가면 5파가 짧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올 5파는 최소 1파 혹은 3파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건데, 자, 지금의 자리가 일단 3파는 끝이 났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던 요 자리들이 이 4파의 하락의 A파냐, A파냐, 아니면 이게 그냥 A, B, C 해서 4파가 끝난 거냐, 여기처럼 짧게 많이 안 빠지고 이런 그림이 나타났으니까 여기도 그런 그림이고 앞으로 5차가 남은 거냐,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지켜보시면 되는 자리예요. 되는 자리고, 지금의 자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거래량이 더 터졌고 이 바닥을 지켜주는 자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이 자리가 손절 자리가 되는 거예요. 32,600원. 혹시나 개미 털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32,000원. 32,000원을 깨지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하시고 밑에 3만원 부근대에서 다시 들어오는 걸 추천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어찌됐든 한 번의 파동은 더 남아있어요. 얘는 한 번 더 파동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이 하락 A파 B파일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왜? 마지막 5파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4파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끌어요. 이게 고점에서 요렇게 횡보하는 그림들 많이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의 뭐 코로나 관련주들, 그런 애들 같은 거 보면 어느 정도 상승해놓고 이 안에서 박스 치면서 옆으로 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지켜주는 자리 흐름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상승하거든요. 시간적 여유를 둔다고요. 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끝났다, 시장에서 조금 소외된 것처럼 보여지게 해서 개인들 떨어져 나갈 때까지 봐주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오려면 얘는 이제 7월 하반기 한 8월 달 정도까지는 한번 옆으로 기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돼요. 어디처럼? 기존의 패턴이 요런 그림이었으면 얘도 요런 그림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3만원 정도가? 뭐 요정도 요런 그림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해보는 기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의 자리는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올라올 때 1차적으로 여기 36,300원 정도, 36,300원 기존에 양봉 나왔던 자리를 몸통으로 뚫고 올라서는지 꼭 보셔야 되고, 여기 올라서면 그 다음에 봐야 될 자리가 37,200원 그리고 38,000원.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항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이 근처에서 맞고 윗골이 달고 밀릴 거냐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맞고 밀릴 거냐. 만약에 이렇게 맞고 밀렸는데 이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여기 양봉 나왔던 이 윗자리, 적어둔 게 34,700원 정도에서 지지하는 그림만 나타나면서 밑골이 달아주면 한 번 더 친다. 어디까지? 4만원까지. 이해되시죠? 4만원 찍고 밀려서 내려올 거다. 그러면 하락의 A파, B파, 대부분 하락의 A파가 나오고 B파가 요정도 나오고 C파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얘가 강한 종목이라면 A파, B파, C파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횡보해주다가 슈팅 5차 파동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종목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냐, 시장의 관심을 받는 종목이냐, 어떤 놈이 주포냐, 말 그대로 이슈가 단시간이냐 장기간이냐에 따라서 흐름은 달라집니다. 웬만하면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서 그냥 공중부양을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구름대를 처음 뚫고 지나와서 구름대를 제대로 밟은 게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내려 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 안 앉으려면 뭐 해야 된다? 박스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구름대 만날 때까지. 그리고 구름대 만나서 지지받고 도움닫기라고 하죠. 도움닫기 밟고 튀어오르는 그림이 나쁘지 않다.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는 한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저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얘가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만한 그림의 모양은 아닐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요. 아직은. 그 자리가 한 37,000원. 대부분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주가가 상승하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뛰어넘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급등 주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기어 들어가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뚫고 올라왔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 자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올라오면서 이 볼린저 밴드가 슬금슬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급하게 가면 어디 37,000원이 고점이 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그죠? 다음 주가 되면 한 번 더 열리겠죠? 오늘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일. 그죠? 그럼 한 번 더 열리면 이 위까지 혹은 그 열린 자리 때까지 고점을 형성할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라면 다음 주 요 자리 고점 37,500원에서 600원 사이가 고점을 한번 만들고 이 눌림을 줄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 정도 자리 되겠죠. 여기 양봉의 몸통 자리 37,700원 정도 되네요. 그럼 여기까지 딱 안 찍을 확률도 있고, 그럼 요 자리로 그냥 보면 되겠네. 요 자리 이해되시죠? 37,700원. 요 자리를 몸통으로 뚫었을 때 얘는 바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옆으로 좀 더 기자. 너 혼자만 갈 수 없지 않냐.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어차피 테마로 이슈로 가는 이 종목이라면, 전기차 관련주라면 다른 놈 갈 때 얘도 같이 가야지 얘만 갈 이유가 있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한 방은 더 남아있어. 얘는 이대로 그냥 꼬라박는 그림은 아니에요. 이대로 꼬라박는 그림은 아니다. 시젠 한번 봐볼까요? 시젠도 그런가? 자, 시젠이란 종목을 대충 보더라도 그런 그림인 거죠. 어떤 그림이야? 자, 보세요. 여기서만 보면 요렇게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파동이 어떻게 나왔는지 얘는 좀 그림이 헷갈리죠? 자,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그래 여기가 이거는 3파라고 하기 애매하고 여기가 3파 나왔다고 치고, 그죠? 그리고 4파 조정이 A파, 4파에 A파 나오고, 그리고 옆으로 기었어요. 자, 보세요. 4파에 A파 나오고 그 다음에 B파 나오고 C파가 나왔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게 파동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5파에 1파 그 다음에 2파 1파 2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은 버티고 있잖아요. 어디서? 이 윗자리에서. 그죠? 그러면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파동을 대기하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동아기업하고 얘를 좀 비교해보면 상승의 그림은 좀 다르지만, 자, 보세요. 상승의 그림은 다르지만 얘가 주가를 쭉 상승시켜 놓고 요 자리 그냥 제껴놓고 큰 상승을 해주고 갭이 빵 떠있는 상태에서 눌렸을 때 어디?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지 않고 이 위에서 버텨주면 한 차례 더 나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여기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구름대와 이 캔들과의, 그죠? 이렇게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옆으로 기든지 조정이 나와요. 왜? 얘네들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게 이 평균 어느 정도 매물대를 이 후발적으로 구름대로 나타낸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이 매물대를 요런 그림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26일 뒤에. 그죠?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를 맞닥뜨리고 떨어질 거냐 올라탈 거냐의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이 동아기업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의 이 구름대가 이 캔들이 이 구름대거든요. 이게 요거고 요게 요거고, 그죠? 여유가 있는 거죠. 이 여유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주고 이 구름대를 만날 때 점핑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A파, B파 나오고 C파가 뭐 위에서 조정받을 거냐, 밑으로 한 번 더 밀 거냐, 아니면 그 위에서 지켜줄 거냐, 이런 관점으로 횡보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이 하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그림, 그냥 요런 그림,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잠시 잠깐 나올 확률이 있다. 한 15일, 20일 그 정도. 그럼 한 8월 달 아니면 7월 말 정도에 핫할 수 있겠죠. 이번에 기술적으로 한번 올라오고. 저는 관점 그렇게 봐요. 뭐 여기서 그냥 튀고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파동 자체가 이게 A파고 이제 B파 나오고 C파가 한번 나와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5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JNK 히터 볼게요. 자, 수소차의 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뭐 S 퓨얼셀이 대장질을 하긴 했는데 지금 S 퓨얼셀이 경고에 들어가고 나서 JNK 히터가 대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막 풍국주정 했었고, 근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대장을 얘로 보고 있어요. S 퓨얼셀도 전기 수소차 관련주긴 하지만 지금 두산 퓨얼셀하고 같은 그룹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걔네들 상승할 때 덩달아 상승했던, 그러면서 수소차 이슈까지 보는 그런 자리까지 나왔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JNK 히터를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보면 얘 이제 월봉이나 뭐 그런 거 보면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얘는 정말로. 왜? 이슈가 살아있다. 여기 유아인하고 지금 박신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슈가 살아있다. 말 그대로 전기차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전기차, 수소차가 미래산업 육성이죠. 미래산업 육성이에요. 2025년까지 수소차, 뭐 수소버스, 실제적으로 수소차는 수소버스, 수소트럭으로 갈 수도 있고 전기차가 승용차로 갈 확률도 높아요. 근데 전기차는 2017년인가요? 그때 처음 얘기가 나오고 한 차례 빵 했다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테슬라가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죠?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고, JNK 히터 이런 수소차들도 2018년 12월 2019년도에 빵 한번 튀고 하락 A파, B파, C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상승의 파동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지금 뭐냐? 얘는 아까 말씀 동아기업에서 말한 것처럼 간보기 차트예요. 즉 파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하나의 지금 일파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럼 나중에 한 차례 올리겠다라는 개념이지. 왜? 얘는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바닥을 이 자리에서 잡아놓고 이번 코로나로 뭐 밀리기도 했지만 바닥을 잡아놓고 이 바닥을 깨면서 투매를 일으키고 나서부터 상승을 쭉쭉쭉 시켰거든요.
두 개 패턴이 똑같죠. 같은 놈이 작업하고 있다라는 개념이겠죠.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이 기존의 바닥 잡아놓고 고점을 잡아놨던 자리를 뭐 했다?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한번 뚫었기 때문에 다시 하락하더라도 다시 한번 뚫고 올라서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이제 더 위로 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하나 나오겠죠. 기존의 여자리 만원 넘기면 다시 한 차례 이제 12,500원 혹은 13,000원까지는 한번 열어둘 수 있는 그림이에요. 나중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나중엔 진짜 이렇게 원 하나 그릴 수도 있어요. 얘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원 하나 그릴 수 있다고요. 정고점까지. 그럼 2만원대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때 되면 그런 주식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에코프로, BM, 뭐 있을까요? 또 뭐 SK 케미칼 뭐 그런 것들처럼 뭐 신고가를 가든지 어쩐든지 하는 종목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수소차도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움직이긴 하겠죠. 근데 그 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차나 수소차는 대수가 많아질 거라는 건 확실해요. 줄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수가 많아진다라는 건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만큼 생산이 많이 나온다는 개념인 거고, 그리고 수소차 육성을 해야 되면 일단 지금 현재 아파트마다 무조건 전기차 충전기를 하나에서 두 개 설치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줘요. 인허가를. 건물에, 공원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게 2017년도부터 지금 3년 동안 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장을 하는 것처럼 수소차도 매한가질 거고, 그럴 거면 그 수소차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넣는 기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충전의 속도니까, 그러면 뭐가 생겨야 돼? 수소 충전소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먼저 자동차 생산보다 자동차 생산이 우선이 아니고 수소 충전소가 우선이고, 이 충전소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생산 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수소 충전소 관련 종목이 대장을 먼저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JNK 히터가 아직은 대장을 하고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모습인 거고, 자 이제 일봉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봉으로 지나가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2,500원에서 9,000원이면 거진 400%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죠? 400% 정도가 올라왔고, 일단 9,000원을 넘기면서 저는 일단 물량 다 정리했잖아요. 다시 또 지켜보고 있는 자리인데, 이 윗자리를 갖다 대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이 윗자리가 어디예요? 기존에 크게 상승을 해주고, 절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급하게 가는 종목들은 한 방에 안 죽어요. 이렇게 안 죽어요. 무조건 눌렀다가 고점을 높이고 죽든, 아니면 고점을 낮추고 죽습니다. 요런 그림, 아니면 예전 셀트리온 같은 모습이 고점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죽어요. 왜? 바닥 대비 상승을 많이 해줄 때 꾸준하게 상승을 시켰거든요. 각도가 급해지면서. 그죠? 요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죽더라도 요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얘는. 그리고 나서 밀리고 나서 이제는 이런 데서 이제 지켜줘야 되겠죠. 요런 그림이 아니라 다시 빠지는. 그러면 또 날새는 거고, 또 한 6개월, 1년 날새는 거고, 그런 그림이 아니라 요런 그림이 비었을 때 하나의 파동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차례 또 파동하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은 고점을 만들어 놓고 바닥을 눌러 놓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기 1차적으로 상승했다가 눌렀다가 올리고 죽은 자리, 이 자리에 대한 매물, 즉 매물대가 많아요. 여기 요 자리가 매수매도 많이 박았던 자리, 그리고 요 자리가 매수매도 많이 박았던 자리예요. 그럼 즉 지금 현재는 요 자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요 자리를. 그죠? 요 자리를 때리고 있고, 확연하가 이때보다 이때가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 즉 뭔 소리냐? 이게 파동의 시작이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월봉을 보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그림인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이해되시죠? 이때랑 확연히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 정도 거래량이었으면 벌써 뚫고 지나갔어야 돼요. 사실 보면 왜 이때는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도 요만큼이 갔는데, 그죠? 지금은 둔하잖아요. 이때 올라갔던 각도에 비해서 지금은 각도가 조금은 약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밑에서 나왔던 요런 각도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이제 슬금슬금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할 구간이라는 내용이에요. 즉 요런 식으로 가야 나중에 눌렸을 때 지켜주는 그림이 한번 나온다라는 거지. 어디서? 7,000원 정도에서는. 그 7,000원이 기존에 눌렸던 자리, 요런 자리, 혹은 많이 밀리면 요런 자리까지, 이 안에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인 매수를 한번 가담해봐도 크게 물려 죽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일단 고점을 만들었고 몸통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죠? 요런 자리 만들었어요. 요런 자리 만들었고, 요 몸통의 중간값 정도가 요 정도 자리에요. 요 정도구나. 7,800원 정도. 7,800원. 그죠? 요 자리에서 한번 지지해주고 오늘 겁을 주면서 한 번 더 밀었다가 쭉 당겼거든요. 그림이 좋죠. 그럼 어떻게 보면 파동의 마지막에 대한, 혹은 이게 하락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올라오는 파동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얘가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한 차례 8,350원 위로 머리통을 드러놔야 돼요. 이 갭 위로, 이 갭 위로 머리통을 한번 들어다 놓고 그 다음에 쏘든 아니면 죽든 해야 되는 관점인 거고, 지금의 그림도 이 구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섰다가 내려 앉은 자리니까, 그죠? 그러면 내일 한 차례 올라와서 혹여나 내일 이 슈팅이 나온다면 요 자리가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 될 확률이 높겠죠. 8,750원 정도. 이해되세요? 일단은 한번 쳐맞을 거라는 개념이에요. 맞던 아니면 좀 더 강하다면 8,800원 혹시 8,900원 정도까지 윗골이 달고 밀릴 확률이 있다. 대신 차라리 그럴 거면 이 볼린저 밴드를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을 만들어 놓을 때까지, 이렇게 올려다 놓을 때까지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빵, 이게 올라가면 이 고점까지는 확인을 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한번 치고 누르면서 횡보를 조금 해주다 그 다음 차례에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지금 바로 올라오면서 그냥 8,800원 정도 맞고 떨어지는 그림을 만들면서 1차적인 박스권을 만들어 줄 거냐의 관점으로 좀 지켜보고 싶거든요. 이 안에까지 그런 부분으로 좀 지켜보고 싶어요. 얘는 어찌됐든 이제 정배열로 가는 초입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배열이 지금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놀링을 해주면서 밀리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 차례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줬을 때, 그때서야 이제 진짜 진카가 나오는 거예요. 진카가 빵 하면서 이제 그때는 정배열로 가면서 이평선 이격도들이 짜자자자자작 하고 벌어지겠죠. 그죠? 지금의 상승에서 그래 여기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만원대 정도까지는. 만원, 기존에 1,200원이었으니까 만원대 좀 애매하네.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은 꽤 이쁜데, 근데 아직 뭐 정배열이 되거나 뭐 이평이 만들어진 게 없어서, 꼭 이렇게 역배열로 갈 때는 이게 급하게 상승하고 나면 다시 밀거든요.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 자리거든요. 9,300원
혹은 9,500원이네요. 만원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만원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당장은. 그럼 기존에 여기 고점 자리 부분까지는 한 9,000 오버슈팅이 나오면 9,500원 선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소 그 이슈가 7월 8일까지 있잖아요. 어차피 꾸준하게 있을 이슈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슈는 7월 8일 날까지 있어요. 7월 8일 날 뭐야? 그 7월 1일 모터쇼인 거고 7월 8일이 정확히 뭔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 있어요. 7월 8일 해봤자 6거리를 남았거든요. 그럼 내일 이틀 빼고 3 그러면 6, 7, 8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죠? 많이 가면 8일 정도 남은 건가? 아니 8일도 아니구나. 2일이니까 6거리를 남았는데 이틀 빼면 4거리를 남은 거네. 4거리일. 그죠? 4거리일 안에 글쎄요, 얘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은 뭔가 확신이 들만한 자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거래량이 올라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 거래량이 컸고, 그죠? 여기 거래량이 컸어요. 여기 거래량이 컸고 그 다음이 여기 거래량인데 여기 거래량이 여기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받는 거거든요. 몸통이랑 몸집은 훨씬 큰데 요때보다 거래량이 적게 나왔다. 그죠? 그래서 조정을 한번 주고 있는 그림인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쌍봉을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버티는 그림이 나올 거냐, 아니면 만들어 놓고 눌러 죽을 거냐, 뭐 요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 일단 내일 시가가 중요하겠죠. 항상 이렇게 나오는 버터플라이 양봉은 긍정적이긴 해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8,350원을 8,400원으로 보고 이 자리를 급하게 뚫지 못하면 한 번 더 저점 확인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나온다. 어디까지? 7,800원 정도 혹은 7,9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밀었다가 다시 밑골이 달면서 몸통을 만들 수도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분봉도 한번 봐보면 자, 분봉 보면 이격도가 확실히 벌어졌죠. 그죠? 즉 뭐다? 많이는 못 간다는 소리예요. 한 차례 고점 정도는 확인을 또 해볼 수 있는 자리는 나타난다. 대신 이 자리를 못 넘어서면 다시 눌릴 거다. 눌렸을 때 요 자리를 지켜줄 거냐, 얘 관점이에요. 지켜주면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10,000원이든 9,700원이든 뭐 9,500원이든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의 모양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자 20분 봉으로 보더라도 파동이 어떻게 나왔어요? 세 번 나왔어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확률을 조금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서 세 번 나왔고, 또 여기 그림 하나 올리고 내렸다가 또 하나 올리고 기봉이 같네. 하나 올리고 뭐 그런 거 그림 같은데, 요런 그림 한번 만들었잖아요. 지금의 그림도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이에요. 올렸다가 저점 만들어 놓고, 올렸다가 저점 만들어 놓고, 다시 올렸다가 고점 부근 확인하고, 그리고 내리면서 이 저점을 한번 깼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구름대의 모양도 똑같아요. 여기 자리 들어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요런 그림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쏠 거냐, 아니면 이제는 올라가다가 요 그림도 쳐맞고 내려앉으면서 여기 한 차례 다시 확인을 할 거냐, 여기나. 요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리 잡고 버텨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그때는 이 고점 뚫고 9,500원, 9,700원, 만원 확인하러 가는 자리가 나타날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찌됐든 추세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뭐 소량을 남겨놓든, 아니면 다 털고 이게 이제는 내가 봤을 땐 어디까지 한번 내려오겠구나, 최소 7,000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오겠구나 생각하고 그 부근에서 소량씩 분할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뭐 늦어도 뭐 많이 밀려도 요 정도 자리까지겠지. 왜?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러면 여기가 저점, 고점, 그럼 가격 조정이 중간이 어느 정도? 50%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대충. 그죠? 그러면 못해도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오겠구나. 여기서 버텨주면 좀 더 강하게 뚫고 가면서 기존에 있는 이 정고점을 넘기면서 신고가로 나올 확률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눌린다면 올라오더라도 쌍봉을 만들고 죽을 수도 있겠다. 혹은 기존의 정고점을 맞고 떨어졌다가 그 위에서 버티면 그 다음에 신고가를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미리미리 시뮬레이션을 짜보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이런 자리에서 지켜주면 기존의 이 정고점을 넘길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해되시죠? 바로 이렇게 미친듯이 갈만한 이유는 없다. 이유는 없다. 왜? 수소차는 테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급이 JNK 히터에만 몰릴 이유는 없다. 돌아가겠죠. 말 그대로 얘가 높으면 다른 놈이 대장을 해야지. 유니크 혹은 동아화성, 가끔 평화산업, 평화 뭐 그런 애들이 가듯이. 풍국주정이 예전에 대장짓 했는데 지금은 대장짓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얌전하게 자리 만들고 있죠. 얌전하게 자리 만들고 있어요. 일단 기존 고점은 얘도 못 넘었죠. 아직은 얌전하게 그냥 슬금슬금씩 들어오면서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게끔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리 잡는다고요. 이제는 얘는 다른 애들하고 비해서 얘는 정배열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뭐 얘가 또 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다음 파동에는 여기서 뚫고 지나갈지 아니면 밀릴지 모르겠지만, 밀리더라도 자리 잡아놓으면 그때는 뭐가 얘가 대장이 또 다시 탈환할 거다. JNK 히터나 S 퓨어셀이 아닌 얘가. 왜? 이평선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얘는 지금 이제 정배열이잖아요. 꺾어서 올라왔던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트위스트 꼬고 있잖아. 파동도 하나 나왔고 2개 나왔으면 이제 한 차례 더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뭐 얘도 왔다가 다 눌러놓고 왔다가 다 눌러놔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 그쵸? 얘가 훨씬 이쁘게 잘 가고 있잖아요. 위아래 변동폭은 크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대장의 변무는 아직은 살아있다. 얘는 그리고 뭐다? 정배열이다 아직까지는. 그죠? 얘는 근데 변동폭이 존내 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 잡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린님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뉴 볼게요. 그래도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구나. 자, 뉴라는 종목이고 뭐 이 엔터 쪽이죠. 엔터 쪽이고, 이 뉴라는 종목이 영화산업인데 지금 이 반도 부산행의 2탄, 전혀 내용은 다르지만 2탄으로 반도라는 게 7월 중순 정도에 나와요. 그거에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 현재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된 건 아니지만 해제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얘는 지금 덩달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YG 플러스가 상한가를 가듯이 또 중국 소비주 화장품들이 상한가를 갔다가 뭐 10% 15% 밀렸는데 오늘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얘도 아직은 그런 자리예요. 그럼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
요 자리 오늘 이 자리 딱 찍었죠. 요 자리 한번 찍었어요. 저는 여기서 물량을 조금 정리해놨는데 요 자리 찍었고, 이제는 다시 지켜주는 그림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꼬라 박을 거냐의 관점이거든요. 이제 뭐 반도 개봉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15일? 7월 15일 개봉이라네요. 그런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요, 얘를 보면 기존에 이렇게 상장을 하고 자리 잡았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고, 얼핏 보더라도 바닥을 항상 잡았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요 정도 자리에서 올라왔다 눌렸다 행보하다가 이제 여기서 깨지고 나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됐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주구장창 하락을 했던 자리예요. 이렇게 추세가, 그죠? 요런 추세로 하락을 하다가 그 추세를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한번 찍고 눌렀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좀 드물긴 하겠죠. 그쵸? 뭐 얘가 그렇게 대단한 종목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나중에 얘가 목표가를 한번 산정을 해본다면 여기까지도 가능하겠죠. 만원대. 그리고 오버슈팅으로 본다면 7,800원에서 8,5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확률이 생겨요. 요런 식으로 이제 저항대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월봉이나 주봉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월봉은 일단 여기가 1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고점 한 6,700원대 요 자리 넘겨가더라도 거래가 있든 없든 여기 장대음봉의 시가 부분은 항상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 얘가 1차적인 건 6,700원 정도, 2차로 먹을 수 있는 건 7,500원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8,200원 정도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목표가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대신 이게 한 번에 간다라는 보장은 없을 거고, 분명히 지금 양봉이 4개예요. 이번 달까지. 그죠? 그럼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중에는 윗꼬리를 한번 달고 양봉이든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든, 아니면 이번 달에 양봉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다음 달에 음봉이 하나 정도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양봉을 하나 찍으면서 윗꼬리를 달고 죽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 달고 눌린 다음에 음봉이 하나 정도 혹은 하나 정도 혹은 2개 정도 나오고 다시 또 올려놓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슈가 얼마나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슈가 반도잖아요. 이제 그게 만약에 개봉하고 나서 정말 최대 관객수를 동원하지 않는 이상은 요런 그림을 다시 만들어 보기에는 뭔가 이슈가 나타나기 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적인 자리까지만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주봉도 지금 2평 따먹기가 가능하죠. 얘가 큰 상승을 하기에는 뭐다? 역배열이다. 그리고 이 장기 2평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제 1년 좀 넘은 거다. 그죠? 여기서부터 생겼으니까. 그러면 얘가 역배열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7,200원, 7,300원 정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7,400원 정도까지 본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랑 비슷한 거죠. 즉 주봉상에 보면 이 월봉상의 이 장대 음봉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일 거다라는 관점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넘어서지 못하는 관점으로 이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이 주봉상에는 가리키고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여기가 1차적으로 또 하나의 저항이 될 거니까. 아니면 여기를 살짝 뚫었다가 윗꼬리 달고 밀릴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밀릴 수도 있지. 요런 식으로 양봉이 있는데 양봉이 이 이평선 밑으로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죠. 요렇게 끝나면 뭐 그 다음 주에는
무조건 조정이 음봉이 한번 나온다 이렇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에 올라탈 거냐, 더 눌렸다가 이제 시장에 좀 소외돼서 횡보하다가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내려 앉혀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노릴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이해되시죠? 저는 이평선을 되게 중요시하게 봐요. 실망시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HTS에서 보라고 처음에 이 차트를 띄워놓으면은 이평선부터 나오잖아요. 다른 거 뭐 볼린저 밴드, 구름대 그런 거는 나오지 않더라도 캔들하고 이평선, 거래량 이 세 개는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가 여기 기존에 이 고점 만들었던 자리 혹은 이 바닥 만들었던 자리에 어디 중간값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그죠? 혹여나 오버슈팅 나오면 이제 여기까지라는 거고 8,000원 부근인데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8,000원 부근은 그 전에 있는 저항대 7,800원 정도 여기까지는 한번 혹시나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 분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상승을 강하게 했거든요. 여기서 한 차례 큰 상승하고 옆으로 계속 횡보해 주다가 이제 위로 가는 상승 처세 만들다가 여기서 이제 급해졌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눌릴 때도 조만간에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각도 기울기가 슬금슬금 급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흐트러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다시 빨리 한번 빵 치워놓고 각도를 다시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이렇게 바꿔놔 버리면 아 이제 여기서 고점을 높이면서 피날레가 나오겠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어설프게 이렇게 옆으로 기면 한번 내려앉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려야 된다. 그죠? 그게 각도의 중요성이에요. 차트를 볼 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이고 이제서야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리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볼 수 있는 자리. 그러면 기존에도 상승을 한번 했던 자리를 좀 지켜본다면 요 자리 하나 있거든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요 자리를 지금 자리랑 비교해서 잠깐만 보면 요렇게 한번 갔다가 올라왔다가 튀고 여기죠? 얘도 요렇게 한번 갔다가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튀었다가 눌러주고 이 뭐 이평선이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 저쪽에도 이평이 있나? 이따 볼게요. 눌러줬을 때 지켜주니까 한 번 더 튀고 그냥 눌러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없다라는 거겠죠. 올려놓고 이렇게 3번 나오고 죽을 확률이 높다. 그럼 얘도 이제 조금 애매하네요. 이걸 하나, 둘, 세 개로 봐야 되나? 근데 이건 너무 짧은데. 이거 하나, 여기 2개 잡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올 때 셋 잡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반도가 어느 정도 흥행을 할 거라는 기준인 거겠죠. 왜? 처음부터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마동석이 나올 거냐, 공유가 나올 거냐, 안 나온다. 4년 뒤라서 걔네들은 부산에 있고 얘는 인천에서 한다. 그래도 캐스팅부터가 뭐 강동원이고 그좀 이제 뭐 대작이다 해갖고 뭐 기존부터 선전을 많이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얘가 코로나가 있어서 극장 상영관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영 회차 그 다음에 상영 관수를 많이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이거 개봉했을 때는 죄다 반도만 하겠죠. 다른 거 다 내려가고 그래야 어느 정도 이 수익성 배분이 맞을 테니까. 그죠?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어찌 됐든 요 자리가 그래도 저항을 3번 받았던 자리라 이번에 올릴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은 맞고 눌렸다가 올려야 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그냥 여기서 3번 눌렀다가 공백기가 꽤 되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1차적인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 1차 수익 실현 구간은 나오잖아요. 지금 딱 원 하나 돌렸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서 눌렀다가 커피잔을 만드는 그림이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이 커피잔이 고점으로 만들고 끝날 거냐, 아니면 요렇게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약간은 W 패턴처럼 이런 그림이 나타났다가 여기를 쳐맞고 죽을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도가 세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세 종목이라서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좀 자세하게 너무 설명을 했네요.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시장 잘들 대응하시고, 저는 월요일날 또 저녁 9시 반에 이 증시 그 분석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찾아뵐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